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은 오늘 CPI 발표 이후 외국인이 올인한 삼성 로봇 대장주 이 기업 추석 전 미친 듯이 오른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늘 말하지만 저는 올라갈 만한 종목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저 이번에도 추석 전에 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최근에도 급등 나왔던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맥이 분명히 급등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거 8월 달에 소개시켜 드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소개시켜 드리고 8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배 이상 상승을 했다. 알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것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6월 달에 소개시켜드리고 인벤티지 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 가지고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다양한 종목들, 정말 여러분들 크게 갈 만한 종목들만 소개시켜드렸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추석 전에 정말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 예상되는, 자,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움직일 만한 모멘텀의 종목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또 이 로봇을 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왜 CPI 발표 이후 하필이면 매수를 해야 되느냐를 본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미국의 CPI를 발표를 기다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 뭐하고 있다? 외국인의 팔자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약세라기보다는 좀 하락세가 강합니다. 강한 하락세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다음에 오늘 뭐한다?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증시를 하방으로 밀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일단은 이 CPI 지수 자체가 여러분 보면은 오늘 몇 시에 예상이 되어 있어요? 자, 9월 13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9시 30분에 이제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뭐 일단은 지금까지는 잘 낮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측치가 3.6% 정도로 지금 사실상은 좀 또 다시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얼마 정도의 발표를 할 것인가 라고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지 시장에서 분위기상을 봤을 때는 뭐한다? 이 예측치보다는 낮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지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 CPI 지수가 예측치보다 낮지 않을까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사실 예측치보다 낮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지금은 당장은 뭐냐고 하면은 이 CPI 지수가 어떻게가 나와줘도 그냥 예측치가 아니어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유가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장 CPI 지수 발표만 나와준다 해도 뭐예요? 악재라기보다 재료가 소멸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 발표만 일단 나와주면 뭐 할 수 있다? 증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CPI 지수 자체는 예상치가 올라갔지만 뭐예요? 과거에 이제 월요일장에도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CPI 증시 발표를 앞두고 뭐하고 있다? 나스닥은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그만큼 뭐다? 뉴욕 증시에서 받아들이기에는 CPI의 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일단 이게 나옴으로써 우리가 이게 너무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리스크, 그런 악재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돼준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증시의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이 CPI 지수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는 아까도 했다시피 유가 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압박이 더 커요.
압박이 더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유가 차트를 봤을 때 뭐예요? 지금 이 90달러라는 구간이 하방 추세라든지 이런 저항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강한 구간이에요. 사실 90달러를 뚫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뚫는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안으로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또 유가가 더 오르기에도 좀 제한적인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장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미국 대선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타격을 입는 건 누가 되냐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되죠. 바이든 대통령.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게 돼요? 유가 상승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가 베네수엘라 제재 해제 카드도 만지작거린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 유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부 정책을 꺼낸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가가 90달러를 찍고 바로 무너진다 하지는 못해도 이 이상을 뚫지는 않도록 여기서 어느 정도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유가 상승도 지금 증시의 큰 악재라기보다는 당장에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증시가 오히려 어떻게 돌리는지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이 CPI 지수 발표와 함께 증시는 상방으로 돌릴 확률이 크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분명히 뭐라 했어요? CPI 지수를 기다리면서, 이 발표를 기다리면서 외국인이 분명히 계속 팔자라고 하면서 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 CPI 지수를 기다리면서, 발표를 기다리면서 증시를 외국인이 팔면서 찍어 누를 때 분명히 사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종목은 반대로 뭐 할 수 있다? CPI 발표와 함께 강한 증시 상방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의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 CPI 발표 이후에 삼성 로봇 이 대장주 관련된 이 종목에 집중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분명히 외국인이 올인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CPI 지수 하락과 증시의 하락과 우리나라 이 로봇주들의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밌는 게 뭐예요? 자,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분명히 어제 오늘 강한 매도 포지션이 나왔는데 외국인은 뭐예요? 강력하게 주워 담았다라는 거죠. 외국인은 증시에서 강력한 매도 포지션을 외치면서 하방 압력을 키우고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면서 뭐한다? 외국인들은 샀다. 그러면은 CPI 발표 이후에 뭐 할 수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도로 다시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 압도적으로 이제 매수 1위 올인한 게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로봇주 강세인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로봇주 약세인 이번 주에도 뭐 하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는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그랬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왜? 이제는 뭐 한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의 실적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매출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뭐를 봐요, 사람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당연히 대장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언제 상장이 되느냐? 10월 달이면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올릴 때 최대한 다 해먹고 이렇게 죽여야지만 외국인들도 뭐한다? 시세 차익을 더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더 위로 올리기 위한 개인들의 턴은 뭐가 된다? 매수가 되지 않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당연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뭐합니까? 10월 두산 이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석 전에 쫙 끌어올리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유는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따따상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금 공모가 대비는 최소 4배는 더 가야 된다라고 하죠. 그럼 4배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이 4배가 또 올라가게 되면요, 10월부터는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를 대장으로 한 로봇주들의 이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추석 전에 사실상에 로봇주를 우리가 안 사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사면 되겠네요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늘 뭐라 했어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14배가 올랐던 종목이에요. 오른 종목입니다. 이전 영상이나 보시면은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입이 아프죠. 14배가 올랐는데 이거 여기서 다시 사세요.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는 뭐예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우리가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느냐? 삼성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9월이 되었던지 10월이 되었던지 11월이 되었던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냐고 하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모멘텀도 가져가면서 동시에 뭐도 가져가야 돼요? 두산의 모멘텀, 두산 로보틱스의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으려면 당연히 기업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왜? 우리가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올라갔을 때 리튬 반사이익의 모든 기업들이 같이 올라간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업으로도 올라가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으로도 올라가야 되고, 이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기업들이 무슨 공통된 사업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봤더니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고 나면은 당장의 이슈가 될 만한 게 M&A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뭐다? 윤곽 드러난 자금 용처 공격적 M&A이고,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겠대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상장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타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거겠죠. 인수합병에 대한 이 모멘텀이 공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AMR 및 기타 기술기업 인수할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파트너십에 투자할 거고요. 파트너십은 무시해도 되겠죠.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AMR 기술이다, AMR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AMR이 최근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내년에 뭐 하겠다 했어요? 상반기에 AMR이 내놓는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도 보면은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지금 안 여러분 뉴스 찾아보면 나와요. 언제 나오냐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예정이라고 나와요. 공격적인 M&A가 내년 상반기 예정이다. 근데 AMR을 상반기 예정이라고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AMR을 내놓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뭐 한다고요? 내년 상반기에 AMR을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AMR 관련되어 있는 복합 모멘텀으로서 레인보우가 밀고 두산 로보틱스가 끌고 굉장히 내년 상반기 AMR 관련되어 있는 로봇으로서 상방 시세를 가지고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봤을 때 이 AMR이라고 하면 당연히 뭔지 아시죠 다들?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AM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AMR이라는 이슈,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이슈를 봤을 때 앞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걸 투자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제 또 이슈가 나왔던 게 뭐예요? 바로 도조죠, 도조. 자, 도조가 대체 뭐길래 테슬라 시총 하루 만에 100조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이 슈퍼컴퓨터 도조가 뭐다? 이 자율주행용 컴퓨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멘텀으로도 내년 중에 뭐가 돼요? 이 자율주행 로봇 이슈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상의 추석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의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아가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죠. 자율주행 로봇은 자율주행 차도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배달 로봇도 자율주행 로봇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빙 로봇도 자율주행 로봇에 속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테마를 놔두고 그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데 과연 무엇을 사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더니,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슈가 뭐가 있느냐. 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뭘 준비한다고요? 서빙 로봇을 준비한다고 하죠. 서빙 로봇. 이 서빙 로봇은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하반기 출시될 예정. 근데 또 재밌는 게 아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서빙하고 닭튀기고 서빙하고 푸드테크라고 해가지고 이 AMR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이 서빙 쪽으로서의 더 본격적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뭘 생각해보면 좋냐고 하면요, 두산과 레인보우를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우리는 뭐 봐야 돼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던 두산이 가던 가야 되는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 예전엔 제가 무조건 사라 했지만 이미 14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무조건 사랍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뭐예요? 아직 상장도 안 했어요. 어떻게 사요? 못 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된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다? 자율주행 로봇이다. 자율주행.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으로서의 좀 이슈. 그러면은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도 자율주행 로봇으로서 움직일 거고, 두산 로보틱스가 가도 자율주행 로봇으로 움직일 거고, 싸움은 뭐예요? 니네 둘이 알아서 싸우고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어부지리 반사익을 얻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율주행 로봇을 봤을 때 플러스 알파, 이 안에 택하는 것 들어가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섹터가 서빙 로봇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아무래도 추석 전, 그 다음에 추석 이후, 내후년까지, 내년 초까지는 큰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봤을 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뭐냐고 하면요, 바로 드림텍이라는 종목이요. 자, 드림텍이라는 종목은 로봇 사업을 통한 매출 확대 발판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얘가 무엇을 하느냐? 자, 로봇용 자율주행 솔루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림텍이 아까 얘기했던 로봇용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들고 가요. 자율주행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들고 가는데 동시에 뭐 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이 자율주행 솔루션 안에, 자율주행 로봇 이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된다? 서빙 로봇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홈케어 로봇, 이건 가정용 로봇이겠죠? 그 다음 배송 로봇, 이런 등등등에서 서비스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현장이나 물류 창고에 사용된 물류 로봇, 아니면 경비활동 경비 로봇, 이런 모든 것에 사용, 적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자율주행 솔루션 로봇으로도 이슈를 받을 수 있고, 서빙 로봇 이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드림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림텍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뭐예요?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서 이런 로봇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수혜주로서 강하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동시에 또 이런 드림텍이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좋지만 여러분들 또 아는 뭐예요? 자, AI, 최근에 AI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로봇은 방금 설명을 다 드렸고, AI 같은 경우는 챗 GPT 의 지속적인 성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관련되어 있어서 또 이슈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최근 뷰노나 이런 것들 급등하는 거 보면 아시겠죠? 뭐예요? AI, 인공지능 웨어러블, 스마트 의료기기로서도 반사익을 받을 수 있어서 미래 가치는 뭐다?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뛰어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뭐냐고 하면은 이 하방 추세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 저항대죠? 저항대를 뚫어내고 안착을 했어요. 자, 지금이란 상방 시세를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강한 상방이 나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하방 추세 아직 여기 이 구간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추가적으로 아래로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는 만큼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1차를 소액으로 매수하고 10,000원 전후로 해서 입을 크게 벌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박스권 안에서의 매수가 여유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신고가 패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급하게 올라탈 필요 없어요. 특히나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이미 출발한 종목은 우리가 위험하게 리스크를 안고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만큼 아래로 좀 분할 매수 포지션 잡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늘 말하다시피 시황적인 종목들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근 2년 만에 14배가 올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타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이렇게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2515분 들어와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 드려요. 자, 오늘도 보면 9시 8분에 누보 매수 사인 드립니다. 자, 누보 매수하죠? 자, 그러면서 2260원 이상 차익, 자, 걸어두세요 하고 2260원을 띄워가지고 10% 이상 수익이 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100% 무료로 매수 매도 리딩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추가적인 매매는 안 합니다. 자, 9시에 이미 우리는 매수했고요.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추가 매수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시장 불안한데 매매 끝냈어요. 더 매매봐야 물렸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속적인 매수와 함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카톡방 링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통한 매매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의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들 안녕!